국민의힘이 제안한 21대 대선 후보 배우자 TV 토론, 이걸 두고선 또 논란이 아직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과거에 배우자도 토론을 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이런 영상들이 좀 퍼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뭐 여기까지 좀 가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장난하냐 이런 반응이셨어요. 근데 이 후보가 이렇게까지 반발을 강하게 하신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또 국면 전환용으로 이 부분을 이제 던진 것 같습니다. 예. 배우자 검증이라는 부분을.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 마치 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이신 설란현 여사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이신 김혜경 여사보다 뭐 도덕적 우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언변이 좋으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던지자마자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리고 어제 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두 번째 제안을 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당의 미온적인 태도들 그동안 특검법을 반대해오고 했던 것들을 사과를 하셨어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은 그 부분은 늦었지만 잘했다. 만시지탄이다. 그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과하시고 반성한다면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까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했어야 됐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김건희 씨의 특검법 4번이나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그동안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이 그때 나왔던 얘기처럼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서 능력이 안 된다면 그때 판단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인데 지금 여사들에 대해서 배우자들에 대해서 평가해보자, 검증해보자 뭐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안했던 것처럼 관련된 법률안들을 정비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그 공적인 부분 안에 이 배우자의 부분도 어떻게 포함을 시키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자라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단순하게 검증이라고 얘기하고 배우자 망신 주기용의 그런 그 토론회 또는 다른 방식의 검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은 후보들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끌고 가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깊은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좀 뭐 저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또 김성렬 위원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제가 그 부분 빼고 제가 좀 전에 나온 기사를 좀 하나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5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선관위 압수수색해야 된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마치 김문수 후보가 이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후보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후보적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는요. 선출된 권력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지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나눠 쓰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국정농단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후보자 배우자를 검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법률적 테두리에서 정확하게 규제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검증해야 된다고 했더니 진짜 검증하는 줄 아느냐 딱 요거 아닙니까? 장난은 누가 하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적극적 외조
뭐 내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밥을 지어요. 이런 책도 김혜경 여사님이 썼고 그리고 김문기 뭐 도시개발처장님이 돌아가셔서 발인했는 날이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 산타크로스 복장하면서 깨춤도 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한 선거운동이래요. 제가 봤을 땐 자발적 조용한 그 선거운동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한 거죠. 왜냐? 본인 법카로 국민의힘 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사모님들한테 밥 사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심에서 법카 끌는 걸로 해가지고 150만 원. 2심에 최근에 이 선거운동 들어와가지고 그날이었습니까? 그날이었죠. 그날 오후에 또 수원고등법원에서 150만 원. 그럼 다 자기 책임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2022년 1월 대선 앞두고 그 김혜경 여사 본인이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검증해야 된다.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면은 약속만 지키면 되잖아요.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것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 토론회를 하면서 거기서 내가 영부인 하는 동안 세금 법카로 고기 사 먹지 않겠습니다. 관봉권으로 옷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설란영 여사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8년 동안 경기지사 그 부인으로서 하면서 51개 지자체에 한센병원, 고아원 그리고 노인들 시설 한마디로 김문수 지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두세 번씩 다니면서 거기에 말씀을 듣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고 지사님이 그런 부분에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국민들이 하기를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유경수 여사님이 했던 그런 행위,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은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설랑영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거 하는 동안 그 8년 동안 그 도지사 그 부인으로 하면서 법인카드, 세금카드로 소고기 사 먹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로 제사상 차리지 않았습니다. 관용차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서 배우자 없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문의 일패? 이준석 후보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과 국힘 입장이 완전히 지난번과 바뀐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불리가 다르다 보니까 말이 바뀐 건데 지난번에는 국힘이 불리했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설란영 여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 건 맞아요. 제가 김희경 여사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뉴스로 접하는 저런 이제 관련된 뭐 기소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밖에 모르는 거고 이것만 봤을 때도 사실은 설란영 여사님이 좀 더 우위에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식을 토론으로 검증을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이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 이 사람의 도덕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는 정책과 비전,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후보자, 배우자에게까지 그런 걸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즉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과연 배우자만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럼 부모님 가지고 토론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앞에서 말씀 주신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선행적인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 배우자 토론에는 그렇게 실리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앞서서 김진욱 의원님 말씀 잘 주셨어요. 후보자 검증 더 해야 돼요. 근데 후보자 검증 지금 막상 피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기자협회 주최 TV 합동 토론 이거 이재명 측에서 불참 통보해가지고 후보자 검증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
배우자 토론에 이거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대신 후보자 검증에 더 하자고요. 후보자 검증 적어도 기자협회가 하는 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더 나와서 우리 후보자들이 국민 앞에 알 권리를 좀 더 충족시켜 주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법정 토론회에서 참석은 뭐 3번 하고 있는 건 다 하고 있고 이 토론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정책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계속해서 검증을 해주시고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뭐 학계나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내놓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검증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 검증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공간적으로 반드시 토론회에서 해야 될 일이냐 하는 부분은 전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설란연 여사님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거는 지금 2007년도 5월 달에 있었던 기사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기도청의 공무원 노조가 그때 성명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지사 관사에서도 공적 업무가 수행되는 상황이지만 도지사 부인이 사실상 공무원을 비서로 이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2007년도에 김문수 지사님 시절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후보 그 배우자가 어디까지가 공적인 영역이냐,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공무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다소 있을 수 있다. 특히 영부인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이라는 걸 통해서 배우자, 영부인이 일정한 관리 범위 안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 활동이 모니터링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안을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래서 부의원이 윤석열이라면 부의 제로가 김건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명품백 1,000만 원이 넘더만요. 그거 2번이나 수수했는데 물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수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코바나 콘텐츠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보좌했던 그 유모 씨라는 분은 그 2번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사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논의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TV 토론이라도 해서 그에 대한 미리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받죠?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사람이 굴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무슨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한 세대가 나기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어느 신문 기사인지도 모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제 김문수 지사님이 8년 지사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때 하셨던 분들 중에 퇴직했던 공무원 200명이 경기도 공무원 200명이 경기도 지사님으로서 섬겼던 분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리더를 하고 나면은 뒷담화까지 그런 식으로 지지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8년에 얼마나 정말 거기에 있던 그 경기시 도민들을 사랑하셨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아끼셨으면은 200명이 지지선을 했습니다. 거꾸로 어떻습니까? 8년 동안 경기지사 했는데 측근이 깜빵 간 사람이 있습니까? 8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비리로 해서 측근 중에 의문사 한 사람이 있습니까? 8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설란영 여사와 관련해서 무슨 뭐라도 하나 남은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간 김문수 대 인간
이재명, 인간 설랑현대, 인간 김혜경 국민한테 나와서 검증 받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성현 대변인?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증, 뭐 검증의 방법은 사실 그분들에 대한 검증은 토론은 아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 토론 더 해야 된다. 3번 너무 적다. 이 말씀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긴 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유세 강도가 뭐랄까요? 한참 단호해졌다고 할까요? 이게 어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압도적 승리에서 압도적 응징, 심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좀 그 해설 내지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배경이 뭡니까? 일단 그 이재명 후보의 유세에 대해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뭐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목소리를 높이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방탄유리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님께서 상당히 뭐 그 이게 조롱조에 가까운 그런 비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건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방탄유리를 왜 설치하게 됐습니까? 이게 뭐 이재명 후보가 잘못해서 설치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양극단화가 심화되어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괴물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1시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선거 포스터를 10개 정도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또 그 입건이 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테러의 위협이 정도가 상당히 심했고 특히 작년 1월 달에는 이재명 후보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칼에 찔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선거 기간 중에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후보의 안전을 그 담보하는 차원에서 세워둔 이 방탄유리마저도 예. 조롱의 대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기 어렵다.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본인에게 그 붙여져 있는 경찰 경호 인력을 줄이는 퍼포먼스를 하실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후보들 또는 우리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이 정치적 테러가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대국민의 통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죄지었으니까 감방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 예. 소위 이재명 후보가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업종 변경을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원두 콩값 120원 문제 또는 이 순환 경제가 지금 완전히 그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그 투입된 재정이 계속해서 경제를 좀 돌려보자. 그래서 이 마중물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완전히 무슨 경제 문외한이 얘기하는 거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들 저는 문제의 본질에 좀 집중해서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말꼬리 잡는 식의 이런 비판들이 과연 미래를 선택하자고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세 과정에서 그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단호하게 지금의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미래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 얘기해보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리더가 정과 사범이어서 되는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리더가 본인이 시장 때, 본인이 지사 때,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지사님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데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조차도 하지 그런 리더를 맞이할 필요가 있는가? 국민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뭐냐? 우리 후보님들 안전 정말 지켜야 됩니다. 그 부분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님이 방탄복 입습니까? 가가지고 학식 먹어요. 김문수 후보님이 다니시면서 무슨 테러 걱정합니까? 어제는 입고 있던 선거운동복조차도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민이 방탄입니다. 저는 방탄복이 없습니다. 저는 방탄 유리도 없습니다. 저는 방탄 입법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라, 승복하라, 승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압도적인 10명이 유죄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반성은커녕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돌아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법원, 야 조이대 나와. 국회로 불러가지고 청문회 한다고 합니다. 사법부 특검한다고 합니다. 내란 특별재판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 선진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금 있는 재판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떻죠? 내년이나 올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올해 대선 2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호텔경제론하고 커피원가 이 120원. 이거 지난 1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세웠던 부분인데 이거 네. 별로 안 먹히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경제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진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뭘 동의하느냐? 이거 그냥 예시를 그렇게 든 건데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예시를 내가 극단적으로 들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난 TV 토론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준석 후보가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니 극단적으로 예시를 주시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냐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극단적 예시를 들고 온 단순화를 시킨 거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오히려 상대편한테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본질을 저는 더 위험하다고 봐요. 본질이 뭐냐면요.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런 장점을 강조를 하신 건데요. 자, 저희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거 대표적으로 케인즈언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때 재정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축 효과예요. 즉 국가가 돈을 투입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창출이 진짜로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물가만 오르고 수요는 창출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왜 그러느냐? 사종 손실이라고 불리는 이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나오는 효용의 반감 효과.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잖아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송해요. 일부의 상인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한 달 안에 이걸 다 써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 상인들이 가격을 올려요. 할인을 하던 걸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조사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만 발생하지 사실상 돈이 도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정 정책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난 2021년에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가 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다 해도 무슨 문제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사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요, 부채가 GDP의 40%만 넘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어요.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40% 넘어도 돼라고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100%가 넘는다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저출산 저성장 때문에요. 2045년이 되면요. 내비둬도 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이거를 성장을 해서 부채를 갚아나갈 생각을 해야지 써도 무슨 문제냐?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본질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김선열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일부 동감해요.
그 극단적인 예시를 가지고 쉽게 손쉽게 이 경제에서 특히 경제는 순환이 중요한데 돈맥 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재정을 통해서 좀 뚫어서 계속 연쇄적으로 이 순환이 돌아가고 수요가 창출되고 거기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 좀 일부 부족했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딱 두 글자입니다. 성장. 오히려 우리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대표적인 아젠다, 성장과 분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배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성장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 그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무조건 빼만 먹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곶감 빼먹듯이 그냥 빼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초기 투자, 그 투자를 국가가 좀 받쳐주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배도 계속해서 창고에다가 일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갖추고 있고 지금 단지 그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우리 정말 이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깊은 내용을 경제라는 건 굉장히 깊은 학문 아닙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아주 단순화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예시를 들었던 것을 그냥 예시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제 앞으로 된다면 가장 기본은 성장이다. 그 성장이 파이가 키워지면 거기에 걸맞는 분배도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가긴 했는데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응징, 심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이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도 뭐 법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법관대표 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26일 날 있죠. 그런데 이 법관대표 회의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서초동 얘기, 법원 사법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 이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그 의사표명 이건 빼자고 얘기가 됐다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그 내용은 역시 빼기로 갔는데 이 법관들이 보는 그 진짜 자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논란이 더 많아진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한 그 술집 접대 의혹 사진 공개했잖아요. 네. 시간 장소 없고 물증이 없다. 그리고 저희도 좀 취재를 했습니다만 서초동이나 청담동 이쪽에는 룸카페라는 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비슷한 분위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한 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서초동 사무실 거기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사실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담배는 아예 안 피우고 네. 그래서 술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울릴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저는 이번에 것은 결국은 이른바 제2의 김대엽 사건, 이른바 제2의 청담동 김앤장과의 술판 사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민주당이 제일 그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의혹 다 뭐 사진 한 장 덜렁 갖다 놓고는 그리고 옆에 다른 여자들 있는 사진하고 같이 해서 마치 거기에 같이 옆방에는 그런 것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진실이 하루아침에 가릴 수 있습니까? 2주면 대선 끝나버려요.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김대엽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회창 총리는 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혹은 제기해놨는데 끝나고 나면 벌써 대통령은 선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책임 누가 집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해줘. 언제, 어디서, 누가 했고 거기에서 누가 결재를 했는지 그런 정도는 가지고 와서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전국 법관회의 저는 이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전국 법관회의 대표란 분들이 126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루 종일 이거 해가지고 여는 거 개최하는 거 물으니까 20몇 명에서 이게 회의를 열 정족수가 안 돼. 그러니까 또 하루 늘렸어. 그런데 꼴랑 더 해가지고 26명 겨우 하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을 보니까 70명이 반대했대요. 70명이 반대했는데 왜 열어요? 여는 거 개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이미 다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는 지금 사실상 이거 왜 여는 겁니까? 조희대 당신 이런 거 왜 판결해서 그거 따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판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슬며시 아닌 것처럼 하고 그때 마침 뭘로 했습니까? 조희대 청문회 10명 다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법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판사들 다수는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슬며시 속에 들어가면서 외부로는 탄핵하는 것은 안 된다는 특정 재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그것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예, 저는 앞서 말씀 주신 변호사님 말씀에 진짜 100%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직연 판사에 대해서 공격이 나오는 것은 물론 판사의 도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감싸려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판결을 아직 진행 중인 판사에 대해서 갑자기 그것도 정당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요 심각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앞으로 권력자들, 정치인들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하겠습니까?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거 확실히 확인이 된 사실이라면 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민주당이 할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공수처에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법원에다가 처리하라고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민주당 선대본에서 사진까지 들어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행위로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저는 법관회의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지금 법관회의에서 다룰 내용은요. 진짜 대법원장 특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대법관들의 정족수를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관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법부에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사법부는 본인들이 지금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니까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과가 돌아간다. 삼권 분립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좀 반론 조금만 드릴게요. 일단 그 지기현 판사님 문제부터 먼저 하나 잠깐만 짚을게요. 이것은 지기현 판사께서 문제 제기 의혹이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고 난 이후에 한 5일여 만에 본인이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입장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본인의 SNS든 아니면 공부판사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짧게 밝히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재판대 위에서 그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을 흔들지 말라는 투의 정치적 메시지까지 내놓으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입장을 부인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진을 공개한 거죠. 그 사진 공개한 이후에 지금까지 며칠이 흘렀습니다만 추가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계신다. 오히려 그 사진에 대해서 그 사진의 동석자는 어떤 관계이고 거기에 실제 본인이 어떤 이유로 갔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것을 지금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 또 공수처에도 이미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배당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법부의 전국 법관회의에 대해서만 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이 사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법관회의 이거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전국의 그 법관 대표 100여 분이
본인들이 이 그 법관 회의의 개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열은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들을 하실지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민주당의 하청이나 하명에 있어서 뭘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 정치적 중립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이 절차적 정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일이에요. 또 하나,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갈 것인지, 자정의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1도 관여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일 그 핵심이 그거였어요. 아까 보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이,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은 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랬다면 탄핵됐을 때 바로 사퇴했어야죠. 탄핵에서 돌아왔을 때. 그것도 지금 2달이나 지난 이후에 지금에서야 사퇴하겠다? 사실상 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기소, 무죄 그 어떤 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 고등검찰에서 이거 다시 재기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이후에 건진법사 문제 등등등 해가지고 이미 진작부터 그 안에서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사표를 던진 건 도망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 나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나가는 거는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승인하면 나갈 수 있겠죠. 나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언젠간 져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자료들 뭐 추가 폭로하실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모르세요? 못해요. 네. 지금 그리고 거기 뭐 대략적으로는 동석했던 법조인들 신원 파악도 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후속해서 뭐 따로 밝히실 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지금 이제 이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의 조사 결과 또는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다면 충분히,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또 입장을 내놓으시느냐에 따라서 당에서 또 적절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압도적 응징 심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창수 지기현, 심판과 응징의 대상이 누구냐? 사법과 검찰.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두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거고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단을 반발하면서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제 촉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흘러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맥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2025년 6.3 대선 3파전 구도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혼란과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네거티브만 있고 정책은 없다는 비판이 이번 대선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 참 안쓰럽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남았습니다.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의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진영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의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